안녕하세요. 저번에 17강에 이어서 오늘은 18강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절대값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이 무엇인지부터 좀 봅시다. 우리가 중학생 때 절대값 하면 그냥 다 양수로 바꿔주는 애였어요. 예를 들면 절대값 3은 3이었고 마이너스 절대값 3은 3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양수든 음수든 신경 쓰지 않고 다 양수로 바꿔주는 그런 애들 절대값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절대값이라는 건 정확하게 정의가 있는데 절대값이란 거의 정의는 절대값 x가 5라는 거에서부터 좀 봅시다. 자, 절대값 x가 5라는 거 절대값의 정의는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그 x까지의 거리가 어떤 숫자가 되는 그런 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걸 좀 적어주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인 두 점이라고 할 겁니다. 물론 두 점이 아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수직선 위에서 하기 때문에 두 점밖에 안 나와서 두 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이거 그림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인 점은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겠죠. 여기가 거리가 다 5잖아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절대값 x가 5를 만족하는 이런 x는 위에 저 그림에 의해서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5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게 절대값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이다 보니까 어떤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두 개밖에 안 나와서 두 개라고 한 거지 수직선이 아니면 이 아닐 경우에는 두 개보다 많을 수도 있어야겠죠. 두 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두 번째 x-2의 절대값이 5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거냐? 우리가 2라는 걸 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로부터 거리가 5인 두 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하면 2에 대응하는 점으로부터 이게 정의예요. 정의. 말은 어렵지만 수직선상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거리가 5인 그냥 점이라고 할게요. 사실 여기 이것도 수직선이니까 두 점이긴 한데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여기 옆에 썼다 지울게요. 2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5인 두 점은 뭐랑 뭐가 있죠? 7하고 마이너스 3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7이라고 할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 절대값 x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x에서 0을 뺀 거죠. 그쵸?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인 거고 우리가 x에서 2만큼 뺐잖아요. 그러니까 2에서부터 거리가 5인 두 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x-7이 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7로부터 거리가 5인 점이니까 우리가 수직선 그려서 생각해보면 x는 12와 x는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가 됐죠? 어떤 식으로 절대값을 이해하는지.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절대값이고, 이거를 더 나아가면 여기도 지울게요. 그냥 이거는 보라색으로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치고, 자, 그럼 세 번째, 절대값 x-2가 5보다 작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얘는 2의 위하고 비슷해요. 우린 절대값은 거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5보다 작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2에 대응하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5보다 작은 x 뭐 점이라고 할까요? 이라고 표현해주면 다들 이해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하자는 건지. 자, 그래서 절대값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절대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까지는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풀다 보면은 절대값을 없애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x-2가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x는 마이너스 3하고 7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번 단원에서 보자는 건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한번 이거를 채워볼게요.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절대값이라는 거는 지금 보니까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거리라는 건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우리가 뭐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0보다 큰 거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 A보다 작다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작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보면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랑 A까지의 거리가 원래는 A였죠. 그쵸? 근데 거기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점들이 원점까지의 거리보다 A보다 작은 애겠죠. 원점까지의 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라면 다시 이야기하면은 x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원점이랑 마이너스 1이랑 a가 있는데 원점까지의 거리가 a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a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이런 점들을 잡았을 때 a보다 길이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저 x들이 들어갈 범위는 이 바깥일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가 a보다 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 공식 명칭은 아닌데 선생님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는 어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사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이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는 거는 마이너스 a보다 작고 a보다 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벌어졌죠, 둔점. 그래서 벌어진 값이다 라고 선생님이 그냥 부를 거예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하겠죠. 이건 선생님들마다 다른 거고 이렇게 부르는 학생도 있고 안 부르는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저 선생님은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문제를 보면 문제 1번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시 1번 문제를 보니까 절대값 x-2가 3보다 작대요. 어떤 것보다 작다는 건 사이값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x-2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양변에 2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라고요. 이해가 되죠? 사이값 벌어진 값 이런 식으로 부르면 조금 더 편하겠죠.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절대값이란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우리가 중학생 때 많이 했듯이 여기서 절대값 안에가 양수면 그대로 나왔고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왔죠. 기억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 x-a라는 게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양수면 0을 같이 포함시킬게요.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올 것이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으면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됐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써주면 절대값 x-a의 절대값을 씌운 거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올 거고 x가 a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쵸?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절대값 하나가 있을 때 한번 봅시다. 문제 2번에 1번을 보니까 여기에만 절대값이 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 나누자고요. 됐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쟤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네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고 우리가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가 이거죠? 자, 그럼 얘들 풀어보면 3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 3으로 나눠주면 양수로 나누니까 부등호가 안 바뀌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이거 잘 봐야 돼요. 헷갈리지 않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동시에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곳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곳은 수직선 그려보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크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동시에 만족하는 곳이니까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이제 해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x니까 x가 3보다 작다. 맞죠? 잠시만요.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5네요. 5고 3이 아니고 마이너스 5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어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곳에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대요. 이 말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좀 써주면 이거인 곳에서 이거를 만족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부등호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곳에서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데는 여기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될까요? 따로 만족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따로 만족해야 되겠죠. 왜냐? 얘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인데 이 두 개의 경우는 처음부터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서 만족하는 거, 두 번째 경우에서 만족하는 거 둘 다 따로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얘를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절대값이 두 개인 애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했던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얘를 한번 바라볼게요. 자, 보니까 부등호가 바뀌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데 x가 a보다 작은데 그럼 x는 a라는 애는 어디서 나왔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인 곳이 x는 a죠. 그곳의 경계도 좌우로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언제 0이 되는 x값의 경계도 우리는 일단은 풀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애는 x는 a를 경계로 바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x는 b를 경계로 바뀔 건데 a가 b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표를 크게 그리면 A와 B라는 곳에서 이제 경계가 바뀔 건데 밑에다가는 절대값 x 마이너스 a를 쓸 거고 밑에다가는 얘를 쓸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계가 되는 곳은 여기겠죠. 그러면 절대값 x 마이너스 a는 a를 경계로 a보다 작으면 양수고 a보다 크면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값 x-b는 b를 경계도 b보다 작으면 음수고 b보다 크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좀 나타내 보면 a보다 작은 곳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것이고 a보다 큰 곳에서는 그대로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b보다 작은 곳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것이고 b보다 큰 곳에서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자? 더하자. 그럼 얘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x가 좀 넓게 쓸게요. a보다 작아진다라면 어떻게?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x가 이번에는 a하고 b 사이일 때 우리는 얘랑 더해줄 거니까 x가 없어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x가 b보다 크다면 얘랑 얘를 더해주니까 얘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이 두 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해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 가지고 그렇게도 분석을 많이 해줄 거예요. 자, 예시를 보면 우리가 얘 한번 예시를 봐볼게요. 우리가 얘를 보면 어떻게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애부터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가 x는 마이너스 1하고 x는 3에서 경계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린 것 같이 저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하고 3을 기준으로 바뀔 것이고, 여기다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을 써준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고 플러스 그리고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 여기서는 4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2x 마이너스 2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마이너스 1하고 3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4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4네요. 그러니까 4고, 그리고 3보다 큰 곳에선 2x 마이너스 2니까 3 넣어서 4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 보라색 그래프가 절대값 얘랑 얘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저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애들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놓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까 고민을 해주면 된다고요. 이해가 됐죠?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절대값이 들어가면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이 부분을 경계도 좌우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뀐다 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절대값이 두 개인 애도 있고 세 개인 애도 있을 거예요. 그럼 두 개인 애와 세 개인 애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해주면 된다.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면 좀 더 실수를 더 할 거냐, 지금 여기서 한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직선상에 0이 되는 두 개의 점, 여기서는 A, B였죠. A, B를 이렇게 체크해 놓고 그 다음부터 A보다 작을 때와 클 때, B보다 작을 때와 클 때를 나타내고, 여기 세 개의 구역, 여기와 여기일 때 각각 절대값 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판단해서 더하라고 하면 더해주면 되고 빼라고 하면 빼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고민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값 함수는 바라보면 되고, 사실 절대값 함수는 계산 실수를 하냐 안 하냐, 누가 꼼꼼하게 문제를 바라보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문제 1번, 2번, 3번에 보면 다양한 절대값들이 있죠. 그럼 그 절대값마다
범위를 나누어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모두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이제 뭐 볼 거냐면 이 뒤에 있는 문제도 쭉쭉쭉 풀어보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다는 안 풀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부등식이 3개가 나오면 앞에 2개, 뒤에 2개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2개 나눠서 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볼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1 찍고 3 찍고 x-1, x-3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1까지는 얘는 음수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표현해 가지고 하면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i에서 나오는 x의 범위가 있을 거고 두 번째 2에서 나오는 x의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연립하는 거니까 어떻게?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찾아주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겁니다. 한번 이 생각을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다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무리 없이 할 것 같고 선생님하고는 시마 1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마 1번을 보니까 똑같아요. 얘가 0이 되는 거와 얘가 0이 되는 곳을 찾을 건데 정수 x가 12개래요. 그리고 n은 자연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n은 자연수니까 우리가 얘가 0이 되는 거를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이 먼저 나오고 n이 나오는 이런 꼴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n까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x 플러스 1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겠죠. 그래서 얘를 좀 써보면 얘고 얘고 여긴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도 얘고 얘고 여기선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얘를 다 더하자. 그래서 여기를 쭉 더해주면은 얘고 여기 이렇게 쭉 표현을 해놓을까요? 경계선. 그리고 얘랑 얘랑 더해주면은 잠시만요. 여기가 이거죠? 네. 그러니까 더해주면은 n 플러스 1이고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더해주면은 2x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네요. 여기까지는 다들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첫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좌변이 얘라고 했어요. 그 우변은 얘네요. 그러니까 얘를 풀어주면은 n 지워지고 우리는 얘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잠시만요. 여기 등호가 있네요. 그래서 등호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는 어떤 이야기다?
이 범위에서 얘를 만족한다. 그러면은 저 범위와 이거와 동시에 만족하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범위에서는 얘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에서 n까지면 우리가 좌변은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우변은 n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n 지워지니까 1은 3보다 작거나 같대요. 무슨 뜻이에요? 항상 성립하네요. 그쵸? 이거 항상 성립하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범위에서는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저 범위에 있는 얘가 항상 성립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쵸? 자, 세 번째로 x가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좌변은 얘가 될 것이고 우변은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2x 2n 플러스 2. 그러니까 x는 n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서는 얘가 성립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곳은 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자, 선생님은 습관적으로 이 색깔 했을까요? 여기에다 는을 붙이는 편이에요. 좀 보니까 그쵸? 여기다 는을 붙이고 요 작다라는 곳에다가는 는을 안 붙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A에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야 된다면 여기에 는을 붙이는 편이에요. 나중에 이제 헷갈리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각 범위마다 얘가 만족하고 얘가 만족하고 얘가 만족하니까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모두 만족하는 곳은 마이너스 2부터 n 플러스 1까지 다 만족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왜? 여기서는 마이너스 1까지고 마이너스 1부터니까 여기 이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n까지고 여기도 n부터니까 또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니까 요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빼고 더하기를 더해주니까 n 플러스 4. 그럼 얘가 12개니까 n은 8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종이 텄네요. 자, 다들 이해되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적고 마무리 지을게요. 어떤 부등식에서 수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x라는 게 네 가지가 나올 텐데 여기서 a, b는 다 정수예요. 자, 첫 번째부터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고 1만큼 더 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 둘을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그냥 빼주면 돼요. 그리고 둘 다 는이 있을 때는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뒤에서 앞에 거를 빼주고 1을 더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여기에서 얘에서 얘를 빼주고 1만큼 더해준 거예요. 왜? 둘 다 는이 있으니까. 이거는 왜 그런지 왜 그럴까?
직접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A, B라고 지금 쓰니까 어렵지. 예를 들면 1부터 8까지다. 그러면 1, 2, 3, 4, 5, 6, 7이잖아요. 그럼 이 7은 어떻게 나온 거냐? 7개는 8에서 1만큼 빼서 7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 우리가 이런 숫자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면 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지 다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7강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좀 다양한 내용을 했고 중요한 내용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절대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부등식 푸는 거, 안 그래도 부등식이 어려운데 절대값까지 들어가면 더 어렵겠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이 내용, 지금 여기서 했던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이 내용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다들 복습 잘 하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